FO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세계 경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납니다. 좀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을 막 갈구고 있어요. 이번 주 FOMC 앞두고 빅컷 있을 것, 완벽한 인하 시점이라는 코멘트를 써가면서 연준을 지금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자, 이번 주 열리는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 올해는 미 연준은 금리를 단 한 차례도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4.5%에 머물러 있었어요. 4.5% 기준금리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들이 생겨났었죠. 고금리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을 뭐,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뭐, 멍충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하면서, 뭐, 해임을 시키겠다는 등, 이러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었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큰 폭이란 빅컷을 이야기하는데 0.25%가 아니라 0.5%의 인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발언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준 보고 이번에 0.25가 아니라 0.5% 인하를 해라고 정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에어포스 1에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지금은 금리를 내리기에 완벽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연준은 둔화하는 노동시장, 끈질긴 인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금리나 압박 속에서 16일 현지 시간이니까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번에 0.25%를 내릴 가능성을 96.4%로 좀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컷 0.5%를 내릴 가능성은 3.6%, 상대적으로 매우 적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0.25% 인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금리 인하는 다시 또 연달아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들은 노동시장이 더 깊은 둔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며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고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겹칠 경우 추가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성급한 조치를 경계하고 있다. 그런 거죠. 항상 뭐 이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고 금리를 더 지나치게 낮추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죠? 정말 어려운 길을 바로 의장이 잘 지금까지 헤쳐나왔는데 앞으로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쨌든 이번에는 0.25%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같이 보실 기도 하나 더 보실게요. 뭔가면은, 자, 이창용 총재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에 파월 의장이 있다면은, 한국에는 이창용 총재가 있어요. 하는 이창용 총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분입니다. 16일 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체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 좀 중요한 거 가져왔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날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은 당장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만은 다시금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야기가 정말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어쨌든 같이 한 이야기가 이 총재는 금리 0.25%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 즉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에 따라서 자신은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눈 떠보면은 아마 뭐 0.25% 인하했습니다. 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뭐 96% 정도의 확률로 0.25% 인하를 전망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아마 점도표도 공개가 될 겁니다. 점도표도 연말쯤에는 뭐 몇 프로 정도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연준위원들이 찍는 그게 점도표거든요. 점을 찍어요. 몇 프로에 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예상치가 있는데 그것도 공개가 됩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이제 연준은 어떤 행보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예. 미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월이 임기입니다. 내년도 5월까지가 임기예요. 예, 그 뒤에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인물로 예, 아마 연준 의장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내년도 4월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예요. 그러면 4월 달에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이 되겠죠. 예, 그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예, 상단이 4.5%인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가 내리게 되면은 예, 4.25%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연내에 지금 3회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회, 많으면 3회까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4.5%인데 연말 두 번만 인하한다 하더라도 4%, 만약에 세 번 하게 되면은 3.75%로 기준금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쯤에 한국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 예,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 금리 인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임기 내년도 4월 달인데 내년도 4월 달까지 어쩌면은 한 번도 금리를 인하를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예.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데, 예, 어이가 없는데, 예. 부동산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예,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하기 때문에, 예, 자기는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 뭐 경기야 뭐 박살이 나든 어쩌면 모르겠고, 자신의 소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매우 소극적이다.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연내 한 번 정도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가 뭐 3.75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한 번도 안 내려서 만약에 2.5%라고 했을 때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뭐 누가 하는 총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금리를 운용할 수 있겠죠. 왜? 내릴 수 있는 폭들이 제법 남아 있으니까. 이전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2%였는데, 예, 이래 되면 이제 1.25%로 줄어드니까 앞으로 좀 더 내릴 수 있는 스텝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현재 그럼 서울은 그러면은 서울 부동산이 겁이 나서, 서울 부동산이 오를까봐 겁이 나서, 예, 그, 금리를 다 동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가? 예, 얼마 전에 97 정책이 있었죠, 그죠?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저번 주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 관망하는 반응. 일단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어마어마했죠.
5년 동안 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를 넣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135만 호를 넣겠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넣는다고 정부가 약속을 하면서 대신에 좀 더 기다려줘. 그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려. 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관망하자는 쪽과 아니다.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친구가 사야겠다. 두 가지 반응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장의 흐름은 후자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마포 성동 쪽은 완벽한 불장이라고 합니다. 집 안 보고 바로 계약금 쏘고 있고 계좌 안 넣은 게 다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다시 불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번엔 지금 보니까 그래 강남 3구가 아니고 마포 성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대출 규제와 대출 규제 그리고 토지 허가제로 토지 거래 허가제로 강남을 묶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마포 성동이 지금 안 사면은 만약에 규제로 묶이게 되면 다음 타수 1순위죠. 그죠? 1번 타자가 마포 성동인데 얘들 묶이기 전에 빨리 사야지. 이런 그 수요들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포 성동을 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 지나고 나서 추석 휴가 지나고 나서 뭐 다시 또 뭐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예, 그 다음 급지로 넘어가겠죠 수요들이. 예. 그렇게 해서 서울 전 지역이 아마 규제적으로 다 묶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다 묶이지 않겠는가. 이럴 때 생각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부동산은 손대면 손댈수록 더 꼬이더라. 그냥 가만히 놔두는 시장 물리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처럼 역시나 수요 규제 정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 공급이 없으니까.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없으면은 당연히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정부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차피 앞으로 그 뭐 5년 정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는 뭐 실제로 공급당 공급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는 것이 이재명 정부 말기 5년 뒤에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포의 유명한 마레프 있죠, 그죠? 마포 레미안 프로지죠. 34평짜리가 지금 한 4억 5억 정도 하는 거 봐요,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단기간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은, 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올해는 한 번도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는데 아마 내일 새벽 되면은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파월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금리를 내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확연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껴놓고, 일단,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확연하게 접어들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폭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창용 총재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는, 이창용 총재가 있는 내년 4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많이 나왔죠, 한 번. 그러면 현재 2.5에서 2.25, 뭐, 그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기준금리 2.5%는, 현재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1%도 안 되죠. 그죠? 0.9%로 전망했잖아요. 2.5%라는 고금리는 경제 성장률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고금리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는 결국은 기준금리가 2% 혹은 그 이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시발점이, 그리고 거기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